그, 그래머라고 안자고 그래머가 빨개요. 그 다음에 리딩은 파란색이요. 얘가 파란색이라 해야 되나요? 좀 매중간하죠. 이 색깔 빼놓고는 제가 다 찍었어요. 책 만들 때. 여러분 표지 만들 때 제가 다 선택해요. 안에 그거요. 물론 한계가 있어요. 못 만든 데서 선택하려면 되게 힘들긴 하는데 잘 못 만든 데서 구분 좀 해달라고. 왜냐면 책 헷갈려요. 예. 얘가 조금이요. 작년이 아니고요. 2018년판이고 17년 책보다 활자가 작아요. 조금. 요즘 추세래요. 그거는 진작에 추세를 좀 따라주지 이제 와서 따르려니까. 그죠? 그러니까 약간 저도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내용은 바뀐 거는 당연히 매해 기출문제가 나오니까 기출문제 돼 있고요. 그 다음 크게 내용 바뀐 건 없어요. 기출문제가 시험이 많았기 때문에 어법은 어떻게 되냐면 매 챕터 액츄얼 테스트가 있는데요. 그 액츄얼 테스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그냥 붙어 있어요. 매해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몇 년도라고 안 써 있더라도 뒷부분에 후반부에 있는 것들이 올해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 책이 나올 때까지 제가 원고를 줄 때까지의 기출문제, 그러니까 7급 지방직 빼고는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좋은 문제들은 전부 다. 그죠? 그 다음에 독해는 조금 사이사이에 들어가요. 독해는. 그러니까 이반이 주당요. 6시간씩 8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48강으로 돼 있는데 보통 제가 어법 하는데 45강 내외로 끝내요. 그러니까 시간은 넉넉할 거예요. 넉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는 독해가 없었는데 오늘 수업 끝나고 오후에요. 독해 수업 있어요. 네, 독해 수업 있고요. 이거는 특강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는 4시간씩 해서 8주 만에 끝내요. 8주 만에 끝내고 아마 10일, 12는 저 매달 똑같은 걸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점점 나아가는 시간표를 쓰기 때문에 그러면 그달 들어온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달은 그만큼 해서 나아가시면 되게끔 딱딱 맞춰서 들어가고요. 이번에 독해 개강하고 아마 10일, 12는 없을 예정이에요. 그렇다고 아예 이 책으로는 안 하지만 독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10일, 10에는 하여튼 이 책에 독해가 없어요. 그 다음 다시 돌아오면 1, 2월 정도? 지금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간표는, 전체 시간표는 언제 한번 중간에 말씀드리고 지금 기본반이니까 전체 시간표가 있긴 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나 윤곽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보여요. 차이는 보이니까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미리미리 개강 전에는 말씀드려요. 그렇죠? 일단 기본반은 어법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페이지를 조금 넘겨보세요. 그 페이지를 넘기시면 그 페이지 6페이지에 컨텐츠가 있어요. 목차요. 그냥 펴놓으시고 칠판 보세요. 보통은 첫 시간에 대부분 쌤들 슬러버스 하시고 이거 저거 안내하시고 그러는데 그죠? 저는 그거 안 하고요. 간결하게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영어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리 해봤자 저랑 수업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냥 듣고 가만히 있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구성이요. 그 다음 수업을 어떻게 한다? 그 다음 여러분이 하실 거 하고 그냥 저는 첫 시간에 그냥 수업 들어가요. 예. 뭐냐면 군더더기 같은 소리는 되게 많이, 군더더기는 아니죠. 여러분 그냥 귀가 닳도록 들었잖아요. 공무원 시험은 이거고 그러니까 안 할게요. 그죠? 필요한 거는 수업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집중도가 좀 떨어질 때요. 그거 조금씩 넣어서 할게요. 그죠? 어떻게 목차가 되어 있냐? 문장부터 시작합니다. 됐죠? 문장이 끝나고 나면 동사 1편이 나오고요. 동사 1편이 끝나면 시제. 그 다음에 조동사. 그 다음에 가상법이요. 얘가 끝나면 다음 챕터가 동사 2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요. 그 다음 분사. 그 다음 분사 끝나고 나면 수동문이 나옵니다. 수동태요. 이게 끝나면 문장과 접속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속사 파트입니다. 똑같은 목차의 제목으로요. 1, 2, 3 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냐면 잡아봐요. 오늘 시작해서 첫 주 수업에요. 문장에서 동사까지요. 동사의 일부까지 끝날 겁니다. 다는 못 끝내요. 그러니까 동사만요. 뭐 중요하고 이런 거 다 따져서 항목이 제일 많아요. 무시무시할 정도로 항목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끌고 가면 진도 올라가는 건 무리가 없는데요. 학생들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동사의 일부까지 조금 남아서 끝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장이 끝나서 동사부터 차곡차곡 배워갈 겁니다. 여기까지요. 문장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장 중에서도 전부 다는
보게 될 텐데요. 그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것도 다 보게 될 텐데, 목차를 이렇게 짜놓은 이유가요. 짜놓은 이유가 여기까지가 원칙적으로는 단문입니다. 그러니까 단문을 전제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중문이나 복문에서 안 볼 거냐? 아니요. 보긴 봐요. 근데 전제는 이렇다고요. 이렇게 되고 나서 문장을 딱 배우고 나면 접속사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 안에 접속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것들은. 그러면 접속사를 통해서 문장을 이어요. 그럼 읽는 과정만 거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중문이나 복문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뭐예요? 중문이나 복문이 되는 문장까지가 끝나요. 끝나고 나서 다음 목차를 보시면 명사편요. 그 다음 관사, 그 다음 대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 부사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잘 봐봐요. 여기까지 우리가 문장이요. 단문이든 중문이든 복문이든 전체를 봤죠. 그러면 그 안에 세부적인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봐봐요. 어떤 단어, 어떤 구가 명사로 쓰일 때의 특성. 그죠? 그러니까 개별적 품사나 기타 돼서요. 구나 단어들의 특성이 나와요. 그것이 돼서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요. 아주 작은 범위 내에서. 당연히 뭐예요? 관사가 되는 특징, 그 다음 대명사나 형용사 부사요. 근데 이 사이에도 나와도 미리 땡겨서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것을 원론적으로 설명하는 거 이 안쪽이에요. 그 다음 비교가 나올 건데요. 이 비교란 파트는 어디나 넣어도 돼요. 지금 시작해도 돼요. 그리고 문제도 다 풀려요. 근데 비교는 여기 왜 빼놨냐면 이런 거죠. 넣을 데가 없어서 하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차로 움직여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책이 갖고 있는 편제가 있어요. 거의 사전적 편제이긴 한데요. 일단은 기존의 책이 갖고 있는 편제가 있고요. 그 편제를 놓고 크게 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나와요. 원래는 이쪽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실제로는. 근데 이미 배우고 나서 이쪽으로 오니까 왜냐하면 여기 비교라는 건 비교의 접속사를 써요. 결국은. 그래서 보통의 수험서들이 모든 영어 책들이요. 형용사 부사 뒤에 나와요. 왜냐하면 형용사 부사를 이용하긴 해요. 그래서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뒀어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일치와 도치요. 이게 나오는데 이 일치 도치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뒤에 보시면 기출문제가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앞에서 다 배워요. 나올 때마다 일치와 도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시험 문제를 됐죠. 다 많이 나오니까 한꺼번에 정리해 놓기도 하고요. 일목요연을 한꺼번에 묶어놓으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한두 포인트를 빼놓고는 다 배운 걸 한꺼번에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왜냐하면 다 배운 거니까요. 그 다음 뭐가 들어가냐면 전치사요. 이 중에서 전치사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전치사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전치사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전치사는 해드려요. 매번 수업 안에서. 그죠? 근데 전치사만을 따로 다루는 것은 안 할게요. 왜냐면 전치사를 따로 다루는 걸 하면은 어법적 요소에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쪽 요소에서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전치사를 어디다 치냐면 수거관용구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거관용구의 대부분은 전치사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 전치사의 힘 가지고 익히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수거관용구, 대화문 이런 걸 묶어서 아주 얇게 해서 특강을 한번 잡아요. 그때 전부 다요. 그 대신 여기 나와 있는 중요 내용은 수업 안에서 오늘도 나와요. 그때 와요. 제가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틈틈이 익혀두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 영문을 보는 전치사는 어떻게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치사를 따로 챕터는 안 다룰게요. 왜냐하면 이거 챕터로 다루면요. 그냥 재미가 없어요. 수거관용구 하는 게 훨씬 재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빨리 습득도 돼요. 그냥은 한 4시간 걸려요. 근데 안에 넣는 게 더 나아서 따로는 얘는 안 다룰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끝낼 거예요. 여기까지 끝낼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5강 내외에서요. 그 대신 여러분들하고 제가 호흡을 맞추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기계적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여러분하고 전부 다 놓고 이해식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속도가 늦어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하고요. 했던 것을 다시 요약해서 한 번 더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요. 이해도에 따라서. 그죠? 그렇게 되다 보면 48강이 꽉꽉 차갈 거예요. 물론 제 수업은요, 일찍 마치는 경우가 없어요. 죄송한데. 예, 휴강 없고요. 보강 없고요. 그죠? 절대로 일찍 마치는 경우도 없어요. 딱 일찍 마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일찍 마치냐면 20문제짜리 모의가 탁탁 나가요. 그럼 이미 나가버렸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 종강할 땐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렇다고 20문제를 더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예, 그럴 때 잠시.
안 그러면 거의 일찍 안 마칠 거예요. 딱딱 끊어져요.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막바지에 너무 양이, 그러니까 적은 양을 안 해요. 딱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냥 헉헉헉 그리고 끝내요. 그죠? 그럼 뭐 늘 끝낼 때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유 있는 쌤들 이번에도 저 여기 말고도 부산에서 수업하는데 부산의 쌤들 보니까 막 일찍 되게 마치시더라고요. 부러워요. 못 맞춰요. 그랬다가 나중에 큰 거 다쳐요. 진도가 딱 짜여져 있어요. 딱 짜여져 있고요. 수업은 안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봐봐요. 이해로 수업 시킬 겁니다. 예, 이해로 할 거예요. 그 다음 그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은 하실 게 있는데요. 두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모든 수업의 공통입니다. 첫 번째요. 그죠? 예습하지 마십시오. 제발요. 미리 책 받아가신 분들, 그죠? 이게 월요일 날 나왔나?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따끈따끈한 책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미리 책 받아가신 분 안에 읽으셨을 텐데요. 뭐 있나고요? 뭔지 모를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1시간 수업을 할 걸 여러분이 만약 예습해 온다면 1시간이 걸지 2시간이 걸릴지 맞죠? 모릅니다. 기약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습은 하지 마세요. 원래 공부는 특히나 이해식 공부에서는 예습은 불필요합니다. 제가 수업을 하고요. 이해시켜드리고 그 다음 여러분이 충분히 문제 풀게끔 해드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습은 하지 마시고요. 그 대신 복습을 하세요. 복습을 하시는데 조금 조심하세요. 그죠? 복습은 2번 이상이요. 더 하시면 좋고요. 2번 이상 하는 게 원칙입니다. 첫 번째 복습이요. 조심하세요. 첫 번째 복습은 오늘 수업하셨으면 오늘 하세요. 이때 조심하실 건 이거예요. 전부 다 샅샅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 배웠고 이런 문제 풀었고 이건 알겠고 이건 모르겠고 예, 그렇게 복습하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안 걸리게끔요. 왜 그러냐면 잘 봐봐요. 어떤 것이 이해되거나 메모리 되거나 인간은 봐봐요. 학습을 하면 학습량이 늘어나요. 맞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거 망각합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망각합니다. 특히 이해식 수업에서 무서운 건 이거죠. 이해가 됐고 알았잖아요. 예, 그러면 알았다는 건 남아있어요. 근데 망각을 해요. 누구나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망각해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복습을 하면 이걸 이어가요. 예, 안 그러면 이해했다라는 기억만 남아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게.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복습은 반드시 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복습은 어떻게 하냐면 다음 영어 시간이 되기 전까지요. 이때는 좀 더 꼼꼼히 봅니다. 제대로 보고요. 제가 꼼꼼히 보라는 건 샅샅이 다 보는 게 아니고요. 오늘 충분히 책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필요한 예문들 다 익혀드릴 거고 문제도 풀어드릴 겁니다. 예, 그것만요. 그 다음 이 책에는 주석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이 있거든요. 제가 전부 다 여러 번하고 수업했으니까 책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렇게 문서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써놓은 거지 전부 다 했거든요. 대부분 내용은.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랑 같이 수업한 내용 그 다음 푼 문제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 대신 그건 다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복습은요. 됐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복습은 다음 영어 시간 전까지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번요. 제발요. 이거 좀 지켜주실래요? 그리고 여러분 9, 10월 수험생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내년 국가직 그대로 간다고 치면 4월이요. 지방직 6월을 놓고 여러분 딱 요때가요. 마지노 라인입니다. 그럼 11, 12에 들어오면 안 되느냐? 안 되진 않는데요. 그나마 그저 여력을 부릴 수 있는 마지노 라인이요. 그래봐야 여러분 시험 때까지 10달 정도 내외요. 시간이 그래요. 그 다음 더 들어가면 이제 8달 남죠. 아마 그거는 되게 짧아요. 6달이요. 그냥 밀고 가야 돼요. 물론 6개월 합격합니다. 8개월은 더 많고요. 10달은 12달이나 10달이나 꽤 있습니다. 더 길게 수험 생활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최단기 합격은 특별한 직렬 뺄게요. 소방직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점수가 조금 낮은 경우도 있어요. 많이 뽑고 이러니까 그런 직렬 빼고요. 왜냐하면 올해도 사회복지직은 1월에 시작해서 그죠? 면접할 때 보니까 V자 그리고 있어요. 석 달 반 만인가? 여기 면접하는데 지나갈 때마다 저랑 눈 마주치면 V자 막 그래요. 이 학생인데. 그런 거 시험 말고요. 일반 국가직 지방직을 놓고요. 올해는
작년에는 넉 달짜리요. 그러니까 넉 달이 채 안 되죠. 올해는 6개월이요. 단기 합격성이 있어요.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합격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다 조건이 평탄하다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10달은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양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면서 시행착오나 기타 등등도 겪고요. 그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은 시행착오를 안 겪어야 돼요. 그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나마 여유요. 8달 정도 남으면 바빠요. 바쁜 게 아니고 그냥 6달이나 8달은 그냥 밀어야 돼요. 한번 딱 들어가면요. 발을 쑥 빠뜨려서 어떻게 해요? 그냥 쑥 들어가야 돼요. 힘들고, 그죠? 어렵고 또 무서워도. 왜냐하면 주춤주춤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은 약간 주춤주춤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앞으로 쭉 나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 내에 못해요. 그죠? 안 그러면 이런 거죠. 넉 달, 만약 시험 넉 달 전에 들어왔어요. 지방직 넉 달 전에. 그러면 이제 보통 3, 4월 수험생이죠. 3, 4월 수험생들이 6월에 합격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1년을 더하면 몇 개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6개월이요. 길죠? 후딱 가요. 근데 이런 거죠. 16개월 가는 것보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해서 10달 만에 끝내는 게 낫겠죠. 그게 현명하고요. 그 다음 봐봐요. 여러분이 좋은 때 들어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좋은 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만 하면 그렇고요. 날씨도 그렇잖아요. 올여름, 아직도 여름의 끝자락이 있긴 하지만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 가을 이러고 백화점 가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좀 있으면 아예 겨울로 나올 정도지만 그건 앞서가니까 그렇고 아직 여름의 끝자락이지만 여러분 무더위는 지나오셨잖아요. 딱 좋을 때고요. 딱 공부하기 좋을 때고 그 다음 마음먹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잘 봐봐요. 이것만 지켜주세요. 복습 2번 하는 것만 꼬박꼬박 지키시면 되죠. 영어 점수는 제가 책임질게요. 이거 안 하고는 책임을 못 져요. 물론 당연히 수험생이고 여러분 학원을 다니시니까 출석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죠? 그 다음 하나만 더요. 필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필기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필기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다 써 있어요. 열심히 적어가잖아요. 집에 가서 복습해 보세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책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어떤 구상을 갖고 있겠어요. 여러분이 제 수업을 듣고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고 영어를 실력을 높이기를 바랬겠죠. 그리고 나서 책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기하느라고 만약에 수업을 못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쓸 거 다 써놨어요. 더 써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필기 굳이 하실 거 없을 겁니다. 제가 필기가 필요할 때는 이거 적으시려고 그러는데요. 2달에 한 번 정도? 없을 거예요. 그 다음 독해 같은 경우는 차라리 밑줄 치세요, 괄호 묶으세요 이런 게 조금 더 많은데요. 어법은 그런 것도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적게는 적을 거예요.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면서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라고요. 필요하시면 적으세요. 근데 그걸 적느라고 놓치지 마세요. 제발. 그죠? 필기는 안 하셔도 좋아요. 됐죠? 요거 2개만 지켜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놓고 수업은 들어갈게요. 페이지를 좀 더 넘기시면 속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속 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챕터 1요. 센텐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거 펴놓으시고요. 칠판을 보시면 됩니다. 잘 봐봐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이 설명이요. 어렵진 않고요. 그 다음에 처음 이렇게 영어를 수업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간단합니다. 지금 배우실 때부터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서 고득점을 받고 합격할 때까지 가장 필요한 내용일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문법적으로 문장을 보실 때 가장 필요한 내용일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잘 봐봐요.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봐봐요. 이렇게 출발합니다. 단어부터 시작해서요. 이 단어가 문장이 될 겁니다. 다시요. 이 문장들이 모여서요. 문단이란 게 됩니다. 다시요. 이 문단들이 모여서 장문이 됩니다. 얘는 센텐스예요. 얘는 죄송해요. 제가 이번 주에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원래 월화 수업인데 그죠? 시간들이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되게 긴장했다기보다는 정신이 없었는데 월화인데 금토로 오고요.
예, 월화는 저쪽에 충대점에서 수호라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가 부산을 갔다가 예, 부산에서 오늘 여기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시간대가 조금씩 달라지니까 혹시 학원에 늦을까봐 늦은 적도 없었는데, 그죠? 그리고 후다닥 왔거든요. 후다닥 와서 가방 다 던져놓고 수업을 들었어요. 아슬아슬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달라졌네요. 잘 봐봐요. word세요. 얘가 sentence야. 그 다음 얘를 paragraph이라고 합니다. 얘는 composition이야. 잘 봐봐요. 단어에서 문장으로 오는데요. 왜 이렇게 나눴냐면, 단어에서 문장으로 올 때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봐봐요.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이 되는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뭐가 필요하면 주어와 동사입니다. 여러분은 국어 미리 배우셨으니까 국어에서는 주부와 술부 이렇게 나누고요. 영어에서는 주어와 동사요. 그죠? 주어와 동사가 딱 성립하면 문장으로 봅니다. 그럼 봐봐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장의 최저 단위는 뭐죠? 여러분, 최저 개수는 몇 개의 단어로 돼 있어요? 2개요. 하나가 뭐요? 주어, 하나가 동사면요. 그럼 문장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많을 때도 있고요. 맞죠? 그 다음 됐어요. 문장들이 모여서 그것이 하나든 2개든 3개든 모여서 문단이 돼요. 이 문단이 될 때의 기준이 뭐냐면 주제입니다. 됐어요. 주제가 하나 성립하면 문단이요. 또다시 하나 성립하면 문단, 또다시 하나 성립하면 문단이요. 이 여러 문단짜리가 합쳐져서 커다란 글이 됐을 때 그걸 장문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왜 이렇게 나눴냐면, 여러분 시험에서 문법 하는 어법이요. 예. 어법 문제의 기준이 얘입니다. 그 다음 시험의 20문항 중에서요, 전체 절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예, 독해 하는 거예요. 예, 얘가 기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요. 어떻게 묻고 있던 문법을 시험에서 묻는다는 것은 문장의 성립을 묻는 겁니다. 그것이 빈칸이건 그것이 밑줄이건, 되죠?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그 겉모습을 유형이라 그러고요. 겉모습을 쫓아갔다가는 실력 안 붙습니다. 그 다음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끝없이 쫓아가요. 왜요? 겉모습은 계속 바뀝니다. 출제자가 바꾸자 마음먹으면 어떻게 해요? 아주 많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책 안에도, 기출문제 안에도요, 엄청난 겉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유형들이 있다고요. 유형별로 하면 좋다. 그거는 참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럴듯해 보이는 말인데 아니죠. 유형을 쫓아가면 어떻게 끝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학생분들이 이렇잖아요. 봄에 하는 화장이 다르고요. 여름에 하는 화장이 다르고, 맞죠? 그 다음 립스틱 색깔도 계절마다 바뀝니다. 어느 누가 나와서 유명하게 립스틱 선전을 드디어 하기 시작합니다. 그 색은 우리나라 20대의 모든 입술 색깔이 돼버리죠. 봐봐요. 유행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 묻고자 하는 것은 뭐야? 문장이 성립하느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예, 주어와 동사요. 있어야 문장이 성립하니까. 여기서부터 받들어갈 겁니다. 물론 이런 거죠. 개별적 문법상에서 아주 귀퉁이를 물어왔어요. 그러면 그 부분만 딱 찍고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전체 문장 안에서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2달 동안 할 거는 얘입니다. 저랑. 그 다음 봐봐요. 독해 문제는 직접 주제를 묻기도 하고요. 제목을 묻기도 하고 빈칸을 묻기도 하고 순서를 묻기도 하고요. 빼는 걸 묻기도 합니다. 전부 다 뭘 물어요? 예, 죄송한데 주제입니다. 주제를 묻는 방식을 바꾸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내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독해 문제를 낼 때요, 이런 문제를 내야지 하고, 아니면 지문을 딱 보고 이 지문에는 이게 맞겠는데, 전부 다 그건 주제 하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풀어 들어갈 때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독해요. 해봐요. 오늘 오후에 그냥 이거 딱 잡으면 다 나와요. 그냥. 예. 실제 그래요. 그렇게 묻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도 어떻게 해요? 이 단위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건 언어를 묶는 큰 단위들 중에 하나니까요. 이해되셨죠?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얘입니다.
시작점이 단어잖아요. 그럼 이 밑으로는 없냐? 있어요. 그죠? 소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의 조각인, 그죠? 음운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맞죠? 이거는 여러분께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잡아봐요. 전제하고 들어갈게요. 첫 번째요. 여러분 시험의 영어를 봅니다. 다른 영어를 보는 게 아니고, 맞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험 위주의 영어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시험을 잘 보는 영어를 하셔야 돼요. 영어 실력이 늘면서, 맞죠? 두 번째요. 여러분한테 영어는 뭐죠? 외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외국어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의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요. 잘 봐봐요. 영어는 우리말과 절대로 1대1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전제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그럼 봐봐요. 여기의 시작점은 봐봐요. 외국어로서 영어를 할 때의 시작점이 돼야 돼요. 단어는. 근데 여러분 국어 배우실 때는 국어는 외국어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요? 이 밑에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국어 첫 시간에 이 밑에까지 내려가서 와 저렇게 할 게 많아? 라고 하셨을 거고요. 다음 주에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네이티브가 내려가거나 전공자들이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작점은 어디라고? 여기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단어의 기준이요. 단어를 어떤 것을 단어로 보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는 현상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건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놓습니다. 외국어로 영어를 배울 때 단어의 기준은요. 사전 상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말은 생겨나기도 하고요. 있던 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맞죠? 그것을 기준으로 해주는 게 뭐라고요? 사전이요. 물론 우리나라는 사전의 편찬이 활발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조금 더 규범주의적으로 움직이니까 여러분 국어 시간에서 그죠? 하는 국립국어원 그죠? 을 하는 거고요. 그죠? 원래는 사전 편찬이 활발한 때죠. 영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든 사전이 공통이진 않아요. 그럼 봐봐요.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면 그걸 단어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닌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더요. this 이런 거 단어입니다. 북도 단어고요. 그래서 보이도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고요? 문장이 될 겁니다. 됐죠? 그럼 봐봐요. 어법 시간에서는 이쪽에서 문장을 만들어서 어법을 할 거니까 요거는 차지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됐죠? 이거 뒤로는 안 나가느냐? 아니요. 저는 어법 시간에 순수하게 어법 문제만 풀려고 하면요. 수업의 3분의 2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들은 어떻게 해요? 독해에서 할 거, 나머지 여러분 영어 전반에서 필요한 것들 더 더하기 때문에 그때 쓸 것들을 어떻게 해요? 어법에 필요한 거 전부 다 넣어서 할 거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거고요. 일단 기준은 여기로 잡을게요. 그럼 봐봐요. 우리는 지금부터요. 주어하고 동사를 만들 겁니다. 그런 문장을 성립시키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챕터만을 끝내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요. 주어부터 갈게요. 주어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명사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괄호로 묶는 것은요. 선택적이란 뜻입니다. 예, 됐죠? 그러니까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명사구가 될 수도 있다고요. 잘 봐봐요. 이상한 말 하나가 더 등장했습니다. 구라는 말요. 그럼 일로 오세요. 단어에서 문장으로 한꺼번에 못 끌고 옵니다. 만약에 한꺼번에 끌고 올 수 있다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존재할 언어학자들 중에 가장 위대해질 겁니다. 아무도 못 끌고 옵니다. 생각보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언어학자들은. 그 다음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길을 가요. 전혀 다른 각도로 보고. 실제는 그렇습니다. 그죠? 이러나 저러나요. 거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가든지. 됐죠? 구라는 개념하고 절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국어에서도 거칩니다. 잘 봐봐요. 구는 간단해요. 단어를 떠난 개념이고요. 어느 안의 개념이요? 문장 안의 개념이죠. 그러면 이렇게요. 두 단어 이상이 그죠? 문장 안에서 하나의 역할을 할 때 그걸 뭐라 부른다? 구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그러면 일로 올게요. 명사구니까 명사가 되는 두 단어 이상 이런 뜻입니다. 맞죠? 그럼 명사가 뭐냐면 여러분이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됐죠?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에 이름을 붙인 말요. 그걸 명사라 그럽니다. 그죠? 그게 보일 수도 있고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하학적일 수도 있고 형이상학적일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떻게하든요. 구체화시켰건 그것을 추상화시켰건 어느 것에 뭐라고요? 붙인 이름이요. 그럼 봐봐요. 여기 있는 북은 당연히 뭐예요? 명사입니다. 책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니까 맞죠? 근데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The book. 또 써볼게요. My book. 똑같은 명사인데 두 단어 이상이 되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 문장 안에 들어갔을 때 구라고 그럽니다. 그럼 일로 올게요. 이 명사구가 되는 말이 대표적으로 주어가 되고요. 이 명사구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뭐요? 명사를 대신하는 말요. 명사구를 대신하는 말이니까 당연히 똑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봐봐요. 우리는 명사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면 어떻게요? 주어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선은. 그죠? 첫 번째요. 당연히 명사구에는 명사 있습니다. 이때 필요하다는 명사 앞에서요. 형용사를 두고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A kind boy. 이렇게 했을 때요. kind라는 착하다는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요. 맞죠? 근데 얘가 없어도 명사구가 되는 데는 이상 없죠. 얘는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집어넣어요. 이해되셨어요? 이때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형용사 앞에 등장하는 애가 있습니다.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요. 대표적으로 한정어라 그럽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먼저 보고요. 다시 설명 들어갈게요. 한정어란 게 있습니다. 안 써도 돼요. 책에 있어요. 영어로는 determine으로 갑니다. 그 종류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요. 관사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어언의 관사, 더의 관사요. 그 다음 지시를 나타내는 데서 지시한정어라 그럽니다. this나 혹은 that 혹은 these, those 이런 말요. 그 다음 부정한정어입니다. 조금 조심할래요. 이거 영어로 indefinite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틀렸다, 그릇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할 수 없다. 다시요. 정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정할 수 없는 수양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some 이런 말요. any.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소유격이 있습니다. my 같은 말요. once 같은 말요. 이런 말들이 대표적으로 뭐요? 한정어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단어들은 다 알아요. 봐봤고요. 명사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장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첫 번째요. 얘네는 잘 봐봐요. 원래요. 명사 앞에 붙어서 명사를 꾸며주는 말인데요. 됐죠? 그러면 품사가 뭐가 되냐면 형용사가 돼요. 다시요. 명사 앞에서 됐어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인데 그럼 품사는 뭐가 된다고요? 형용사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형용사가 아닌 말입니다. 형용사가 아닌 말인데 이 자리에 딱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형용사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원래는 무슨 말이냐면 명사 아니면 대명사인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명사 앞에 딱 붙으면 뭐가 된다? 형용사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는 원래는 형용사가 아닌 말이에요. 근데 위치가 딱 정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용사가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떼서 뭐요? 한정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다시 일러 올게요. 아까요. A kind man요. 착한 사람에서 이 형용사 kind라는 말은 그 고유한 뜻이 뭐예요? 형용사의 뜻이요. 명사를 꾸며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봐봐요. 제가 한정어를 붙여서 한번 써볼게요. A book. 됐어요? 아니면 this book. 아니면 some books요. 이렇게 해볼게요. 어라는 말, this라는 말, some이란 말이 뒤에 book을 꾸며줘요. 근데 그 뜻이 뭐죠?
어는 불특정한 하나입니다. this는 뭐요? 가리키고 있죠. 지시하고 있어요. 얘는 뭐요? 그죠? 정할 수 없죠. 일부 책들이 몇 권이요? 모르잖아요. 잘 봐봐요. 얘네들은 뜻으로 꾸며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명사가 특정한지 혹은 불특정한지를 정해주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봐봐요. 품사로는 형용사예요. 근데 봐봐요. 원래 형용사가 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다른 말에서 빌려와서 붙였고요. 얘를 따로 뭐라고 했냐면 한정어라고 부른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한정어들은 뭐요? 그 명사의 특정이나 혹은 뭐요? 불특정을 정하는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우신 문법이 그죠? 어떤 문법이냐면 구구조주의의 문법이요. 그러니까 구구조주의는 오래된 구조주의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구조주의가 다시 있으니까 그걸 신구조주의라 그래요. 그죠? 구구조주의의 그 구구조주의면 좋은데요. 해석의 문법을 배워요. 예. 그리고 너무나도 품사론에 치우쳐요. 그러니까 품사가 모든 것을 좌우할 줄 알아요. 그죠? 그게 제일 무서운 게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수업 시간에 하는데요. 이렇게 봅니다. 더의 품사가 뭐죠? 이럽니다. 방금 말했거든요. 관사하지 마세요. 관사는 품사가 아닙니다. 첫 번째. 예. 영어는 7품사, 8품사 하는데 책에 써놨고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한테 다음 중 품사는 이렇게 안 물어볼 거니까. 필요한 건 제가 다 해드릴 거고요. 그죠? 첫 번째 관사는 품사가 아닙니다. 더는 뭐요? 네, 형용사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한정어는 명사 앞에 붙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형용사가요. 근데 재밌어요. 잘 봐봐요. 더는 접속사도 있어요. 더는 부사도 있어요. 어떻게 되죠?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럼 봐봐요. 물론 한 단어가 하나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단어가 여러 품사로 쓰인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봐봐요. 품사만 가지고 뭐가 결정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근데 머릿속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품사가 뭐니까, 이거는 품사가 뭐니까. 아니요. 여러분, 품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있다가 이제 봐봐요. 두 번째 시간 되면 거의 결정 나겠지만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뭐에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봐봐요. 단어들이 모여서 뭐가 된댔어요? 문장이요. 네, 문장 안에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뭘 풀 수 있어요? 네, 영어를 이해할 수도 있고 어법 문제도 풀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이 배우신 기존에 배우신 구조주의에 거기다가 품사론에 치우친 해석의 문법은 그냥 품사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게 품사가 뭐지? 이게 뭐야? 뭐야?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문장 안에 들어가서 역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해요? 큰 코 다친다고요. 됐죠? 이런 것들이 한정어인데요. 한정어가 왜 중요하냐면 잘 봐봐요. 두 가지 경우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 번째요. 결론부부터 오면 됐어요. 한정어는 봐봐요. 명사구의 처음에 나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겹쳐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어 있어요? This textbook이란 영어 있어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봐봐요. 만약 세상의 책이 이만큼이면 얘가 this book이면 얘가 that book일 겁니다. 맞죠? 제가 그랬어요. 각각의 한정어든 특정 불특정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럼 그 중에 이 특정과 이 특정을 겹쳐 일어나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네, 한정어가 가진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예외는 분명히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 봐봐요. 영어의 문장 안에서 명사를 볼 때 그 명사가 대표적으로 뭐가 되니까 주어가 되니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 중요하면 이렇게 봐봐요. 여러분 어법 문제를 풀 때요. 문장을 넣고 그 문장의 성립을 볼 때 그 문장 안에 모든 단어를 알고 풀까요? 모릅니다. 맞죠? 아,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단어의 뜻을 모르니까 이 단어를 모르니까 어법 문제를 틀렸구나.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단어를 몰라서 틀려. 물론 어법성을 가지고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적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렵지도 않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가 더 많아요. 그런 것을 제외한다면 됐죠. 몇몇 단어를 모른다고 어법 문제를 틀리진 않는다고요. 그 다음 그 전제하에서 어법 문제도 만들어지고요. 근데 모두 단어 탓으로 미루면 어떻게 되죠? 단어를 외우게 될 겁니다. 더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죄송한데요.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요. 다 못 외울 겁니다. 여러분 지금 20년 넘게 살아오시면서 우리말을 하셨습니다. 우리말 단어 다 아세요? 모릅니다. 죄송한데 그 의미가 뭔지 모르고 쓰는 우리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네이티브도 그런데요. 하물며 여러분 영어는 외국어인데요.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도 어법 문제는 풀려야 돼요. 그럼 봐봐요. 그것이 명사임이 중요해요. 근데 그 단어를 몰라요. 그러면 그 문제를 틀린다고요? 아니요. 여기 나와 있네요. 명사고에 뭐에 나온다고요? 제일 처음에 나와요. 그럼 봐봐요. 어떤 말이 더로 시작됐어요. 그럼 끝에는 뭐로 끝나야 돼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명사로 끝나야 돼요. 얘는 명사고라고 여기서부터. 아 그러면 봐봐요. 아 이 말은 주어가 될 수 있거나 혹은 이 말은 목적어가 될 수 있거나 이걸 알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법 문제든 독해 문제든 돼서 영문을 딱 보고요. 모르는 단어를 세기 시작하면 그건 아웃이에요. 그렇게 해서 푸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법은 뭐라고요? 문장의 성립을 본댔으니까. 그럼 뭐요? 명사를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도 다 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몇 개 되지 않는 단어들이고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특히 기억해 두세요. 잘 봐봐요. 처음에 나와요. 맞죠? 그 다음 뭐라고요? 예, 겹쳤을 수 없어요. 자, 이래 놓고요. 잘 봐봐요. 우리는 동사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문장 안에서 동사도 구로 존재합니다. 당연히 동사구에는 동사는 필수입니다. 단팥빵이랬으면 단팥 있어야 되죠. 예, 그거 똑같아요. 잘 봐봐요. 동사가 가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사라는 단어가. 첫 번째 단어니까요. 그 단어의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유일하게 동사만 같습니다. 문장 안에서도 동사만 되고요. 사전을 찾아보셔도 동사만 갖고 있으니까 동사를 사전에 딱 찾으시면 이 표시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유일하게 동사만 갖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시제입니다. 그래서 사전 찾으시면요. 모든 동사에는 시제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규칙적일 때는 보통 약속으로 돼 있고요. 불규칙적이거나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전부 다 표기해 두십니다. 왜 그래요? 동사는 봐봐요. 그 의미만큼이나 뭐가요? 예, 시제의 역할이 중요하니까요. 예, 동사는요. 의미와 시제를 갖는 말입니다. 그럼 역으로 들어갈게요. 주어 동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잘 봐봐요. 주어 동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문장의 성립을 알 수 있어요. 맞죠? 그 다음 여러분 학교 다닐 때부터 쭉요 이때까지 영어를 하시면서 선생님들이 했을 거예요. 동사가 중요해. 동사가 중요해. 맞죠? 근데 문장 안에 동사를 못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선생님이 이랬죠. 이게 동사지 이랬습니다. 맞잖아요. 잘 봐봐요. 문장 안에 동사는 이렇게 찾으세요. 시제를 가졌다고요. 예, 시제 가진 말 동사입니다.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시제 잘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다음 주 오시면 됩니다. 시제 끝날 거니까요.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 지금 알고 있는 것까지만 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은 배우자고요. 그럼 다시요. 문장 안에서 동사는 어떻게 찾는다? 예, 시제 가진 말. 맞죠? 예전에 제가 강남에서 수업할 때, 강남에서 10년 넘게 수업했는데 옆에 그죠? 같은 룸을 쓰는 선생님이 토익 하셨어요. 되게 명랑하세요. 저랑 성격이 되게 반대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문장을 볼 수 있어야 하니까 그 선생님이 그죠? 학생하고 이야기할 때 알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동사인지 그것이 형용사인지 알아야지 아는 경우도 있어요. 품사나 이런 것들. 학생들한테 전부 다 전멸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사형 어미, 형용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 이런 것들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판단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죄송한데요. 같은 어미인데 전혀 다른 품사로 갈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어미를 외우느니 차라리 어떻게 해요?
예, 단어 하나를 외우세요. 그게 더 나아요. 그냥 간단해요. 예, 동사는 뭐요? 예, 시제를 가진 말이요. 시제 굴절만 아시면 돼요. 그럼 다시 올라올게요. 잘 봐봐요. 주어 동사가 있으면 문장이랬죠. 그럼 모든 문장은 예, 시제를 가져요. 예면에 있어요. 모든 문장은 뭐라고요? 시제를 가져요. 시제가 없는 문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때 봐봐요. 동사 하나만으로 그것의 의미와 시제를 다하지 못해요. 다시요. 문장 내에서 동사 하나만으로 의미 시제를 다하지 못해요. 그래서 동사에다가 붙여주는 말이 있어요. 거들어주라고 얘를 조동사라 그럽니다. 조수란 뜻이에요. auxiliary야. 됐어요? 당연히 조동사에도 뭐 있죠? 의미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있다고요? 이 시제. 여러분 이거 안 중요할 것 같죠?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요. 예. 됐죠? 그럼 봐봐요. 거대어가 있어요. 여기다 can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의미를 더하는 거예요. 거기 갈 수 있다라고. 맞죠? 근데 만약 will go there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시제를 붙인 거잖아요. 맞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조동사는 뭐라고요? 의미 시제를 갖는 말이에요. 이때 봐봐요. 조수 하나 붙였잖아요. 조수 하나를 붙였기 때문에 동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제는 조동사한테 다 넘겨버립니다. 네가 다 들고 가. 맞죠? 그죠? 거추장스럽게 하나 붙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배우셨어요.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의 원형을 쓴다. 왜 그래요? 조동사가 시제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조동사 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일로 올게요. 이 동사가 가진 두 가지 힘이요. 작동합니다. 첫 번째요. 의미의 힘이요. 필요할 때 그 오른쪽에 말을 놔야 됩니다. 동사가 의미를 바래요. 근데 말이 필요해요. 그럼 그 말을 받아가는 말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요. 필요할 때 목적을 한 걸 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시간에 목적어 했던 건 실제로는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요? 예, 동사의 목적어입니다. 실제 풀어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 거죠? 동사의 의미의 목적, 의미를 받아가는 말. 그럼 봐봐요. 그 동사가 봐봐요. 다음 말까지 영향을 안 미치고요. 주어까지만 영향을 미쳐요. 그걸 자동사. 그 다음 말까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동사의 의미를 받아가는 말이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타동사. 소위 말한 자타동사는 뭐예요? 그 동사의 의미가 그 다음 말까지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목적어라 그런다고요. 목적어는 당연히 뭐예요? 선택적인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의 힘이 남아있네요. 시제의 힘이요. 됐어요? 이 동사가 가진 시제의 힘이 앞에다가 두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주어입니다. 시제의 힘이 뭘 둔다고요? 주어를 둬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 건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여러분 봐봐요. 원칙적으로 주어 동사가 있어야 문장이라 그랬죠. 예면에 있습니다. 주어가 없는 문장이 있습니다. 주어가 없는데도 성립하는 문장,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은 주어가 없어요. 왜요? 유로 픽스 돼 있습니다. 고정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어를 붙일 필요가 없죠. 따라서 주어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네,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네, 동사의 시제가 필요 없으니까요. 다시 아까 그랬어요. 문장은 주어 동사가 필수고요. 동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제가 있다고 그랬죠. 모든 문장은 시제를 간다. 모든 문장은 거꾸로 뭐예요? 네, 주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봐봐요. 여러분 지금 봐봐요. 글로 써서 이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분에 쉴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그대로 놓고 고스란히 영문 하나를 만들 겁니다. 그죠? 그래 놓고 교재를 잠시 본 다음에 바로 문제 풀 겁니다. 됐죠? 10분 쉬었다 갑니다.